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늘 우리 삶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그 탁한 기운에 대해 아주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가슴 한구석은 늘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그저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듯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창문을 열면 눈부신 화사하게 쏟아지고 그 꽁꽁 얼었던 차가운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달 4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렇게 꽃을 피우고 난리인데 왜 유독 내 삶만은 여전히 춥고 시린 한겨울, 그 무채색의 쓸쓸한 벌판 한가운데 우두커니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런 지독한 외로움과 가슴치는 답답함을 안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이 영상으로 이렇게 마주 앉게 된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평생토록 곁에서 여러분을 굽어살피시는 조상님의 따뜻한 보살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이 남몰래 눈물 훔치며 간절히 빌어왔던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아 보내온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생명력이 굽이치는 4월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가장 강인하고 맑은 에너지가 대지를 뚫고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참으로 경이로운 시기이지요. 세상 만물이 그 깊고 깊은 뿌리 끝에서부터 남은 힘을 다 쥐어짜내어 생기를 끌어올리고 기어이 찬란한 꽃망울을 터뜨리고야 많은 생명의 정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귀하고 맑은 우주의 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쳐나는 시기에 여러분이 매일 숨을 쉬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고단한 몸을 이어 잠이 드는 그 소중한 집안에 퀴퀴하게 정체되고 썩은 기운이 꽉 차 있다면 과연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밖에서 아무리 좋은 복덩이와 횡재수가 여러분을 찾아오려 문 앞까지 와도 결국 현관문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가게 됩니다. 집안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인 묵은 짐들이 내뿜는 그 지독하고 탁한 기운에 꽉 가로막혀서 이제 막 새로 들어오려던 맑고 귀한 복들이 문턱을 넘기는커녕 차갑게 튕겨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공간이 비어있는 다른 집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4월의 맑은 기운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정직하고 냉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운이 물 흐르듯 맑게 통하는 곳은 더 힘차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주지만 묵은 짐들로 숨막히게 꽉 막혀버린 곳은 그 탁한 기운을 더욱 무겁게 짓눌러서 아예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며칠이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하게 막힌 인생을 시원하게 뻥 뚫어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골든타임이라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생명의 달 4월이 야속하게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유일한 안식처인 집안에서 기필코 드러내고 미련 없이 치워버려야 할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숨죽이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전에 참으로 위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조용히 읊조리셨지요. 듣기에는 그저 짧고 무심한 한마디 같지만 그 굵직한 법문 속에는 사실 우리가 한평생 등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부질없는 집착들을 훌훌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가 머무는 공간을 온전히 비워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참된 이치가 보이고
꽉 막혔던 운명의 구불길이 환하게 열린다는 거대한 가르침이 아주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간에 생긴 넉넉한 여백이 곧 내 남은 운명의 여유로운 여백이 된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우리는 이제라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언가를 싹 비워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좋은 것을 채워 넣을 수 없다는 것은 이 거대한 대자연과 우주가 정해놓은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마시다 남은 탁한 찌꺼기가 가득 차있는 찻잔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향기롭고 비싼 최상품 차를 아무리 조심스레 따르려 한들 그게 제대로 담기겠습니까? 그저 밖으로 지저분하게 줄줄 흘러넘쳐서 M은 방바닥만 끈적하게 더럽힐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살고 계시는 집의 꼴도 딱 이와 같고 여러분에게 남은 말년의 운명과 지지리도 속썩이는 재물복 또한 이것과 한치의 어긋남 없이 똑같습니다. 나이 들어 말년에 상상치도 못했던 큰 복이 넝쿨째 터져서 자식들 융숭한 효도 다 받아가며 얼굴에 기름기 흐르게 사시는 분들과 평생을 가난이라는 무서운 굴레에서 허우적거리며 뼈가 으스러지게 고생만 하다가 결국 근심 걱정 속에 서글프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절대 지금 당장 내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가 10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하는 액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숨쉬고 머무는 내 주변의 공간 그리고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평소에 얼마나 맑고 정갈하게 닦고 비워내며 숨통을 틔워주느냐 바로 그 아주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생활습관 한 끗 차이에서 한 사람의 모든 삶의 결과 말년의 방향이 너무나도 무섭게 갈라져 버리는 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들으시면 조금은 오싹하고 서늘하게 가슴에 꽂힐 진실을 하나 조심스레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또 쓸 때가 있겠지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기 너무 아깝다 하시며 차마 내다 버리지 못하고 거실 한쪽 구석이나 베란다 구석에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 씌운 채 애지중지 모셔두었던 그 낡아빠진 물건 하나가 사실은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 자식의 찬란한 앞길을 철벽처럼 꽉 막고 서 있던 무서운 흉물이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된 마음은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옛날 추억이 묻어있다는 참으로 정말 그럴싸한 핑계로 고이 끌어안고 살았던 그 낡고 퀴퀴한 냄새나는 짐 덩어리들이 사실은 밤마다 잠든 여러분의 귀한 생기를 조금씩 갉아먹고 결국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독약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까우니 그냥 이대로 먼지 구덩이 속에 방치하고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독하게 마음 한번 굳게 먹고 낡은 신발 구겨 신고 쓰레기장으로 가차없이 내다 버리시겠습니까? 이 좋은 4월의 봄날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집안을 짓누르는 이 묵은 짐들 딱 하나만 제대로 치워내도 눅눅하고 탁했던 집안의 공기가 산바람처럼 맑게 달라지고 늘 명치를 짓누르던 답답한 숨통이 뻥 뚫리듯 시원하게 트이며 10년 묵은 체증처럼 꽉 막혀서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던 날년 재물운의 물고가 마침내 폭포수처럼 콜콸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그저 눈앞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먼지나 쓸고 닦는 그런 가벼운 가사노동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참으로 비루하고 고단하기만 했던 그 서글픈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 남부럽지 않게 귀하고 평안한 말년의 운명으로 내
팔자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운명의 개벽의식입니다. 가난에 깊이 찌들고 마음의 여유라곤 한 줌도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집안에 조금이라도 남은 빈 공간을 어떻게든 의미도 없는 잡동사니들로 가득가득 채우지 못해 안달을 하지만 진짜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부자들과 삶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방 안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그 텅 빈 여백의 공간 그 자체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대체 왜 부자들은 텅 빈 것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들은 채우려 하는지 그 기막힌 속사정과 우주의 오묘한 원리를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앉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피를 토하듯 드리는 이 말씀은 단언컨대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귀하디귀한 스님의 법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못 맞추며 들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동안 도대체 왜 내 삶이 그토록 가슴치게 꼬이고 답답하기만 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나의 소중한 말년 눈을 영험하고 복이 넘치게 뒤바꿀 수 있는지 그 가슴 뻥 뚫리는 명확한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러나 내일은 다를 것이라는 벅찬 기대감을 가슴에 품고 제 이야기의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가만히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쩜 그리 내 마음 같지 않고 하늘이 나한테만 일이 야속하게 든가 싶어 눈물 주셨던 날이 너무나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뼈가 으스러지게 고생 많으셨고 세상 그 누구보다 요령 피우지 않고 치열하고 정직하게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남들 계절 바뀌면 예쁜 옷 한 벌 사입고 꽃구경 갈 때 휴일 하루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쉬어보지 못하셨을 그 눈물겨운 고단한 세월을 제가 감히 어찌 말로 다 헤아려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주림대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계란 반찬 하나가 10배, 100배는 더 귀하고 예뻐 보여서 정작 부모인 나는 목이 다 늘어나고 유행 한참 지난 낡은 셔츠 한 벌로 몇 년에 모진 찬바람을 맨몸으로 버텨내며 오직 피부치 가족들 하나 거두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숨 헐떡이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세월이 무상하지요. 어느덧 거울을 보니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문득 정신을 차려 홀로 텅 빈 거실에 앉아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내게 남은 것이라곤 찌뿌둥하게 비가 오려 하면 여기저기 쑤셔대는 시린 무릎과 꼬부라져가는 허리 통증뿐입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했는데 통장에 찍힌 장고는 젊은 시절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할 때나 기력이 다 쇠해버린 지금이나 숫자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니 가을 낙엽처럼 텅 빈 가슴에 그저 허탈하고 시린 찬바람만 휙줄 불어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이 무심하고 무서운 세상의 물가는 하룻밤 자고 눈을 뜨면 무섭게 치솟아 올라서 장바구니에 반단 담기도 무서운데 앞으로 더 늙어 살아가며 닥칠 병원비며 당장의 생활비며 꼬박꼬박 나갈 돈은 태산처럼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들어가는 내 몸뚱어리로 당장 나가서 돈 100원 벌어올 곳은 캄캄한 밤중처럼 막막하기만 하니 그 기가 막힌 답답함에 가족들 깰까봐 한밤중에 홀로 깨어 어두컴컴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목구멍으로 삼키고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토해 내셨던 밤이 과연 그동안 몇 날 며칠이었습니까? 어떤 날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억울한 생각이 왈칵 밀려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아이처럼 엉엉 통곡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 생에 태어나 평생을 이토록 지독한 돈 걱정과 끝이 안 보이는 자식 걱정에 깊은 수렁에서 단 하루도 발을 빼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야만 하는가 하고 참으로 가엾은 내 팔자를 원망해 보신 적도 분명 셀 수 없이 많으실 테지요. 텔레비전을 틀거나 주변 이웃들이 무심코 던지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남들은 말년에 자식들이 용돈 쥐어주며 효도 관광 가고 손주들 용돈도 지갑에서 척척 꺼내어준다는데 나는 왜 머리가 허옇게 센 이 나이가 되어서도 다 큰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눈치만 살피며 전전긍긍 알아야 하는지 동네 시장통에서 10,000원짜리 싸구려 옷 하나 집어 들었다가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슬그머니 다시 내려놓고 뒤돌아서야 하는 내 초라한 처지가 뼈마디에 사무치게 한스러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담하고 슬픈 생각들이 가슴 깊은 곳에 한번 떨리를 틀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기운과 마음의 밥부터 아주 무섭도록 병들고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이라는 불치병에 걸려버리면 사람의 얼굴빛이 먼저 생기를 잃고 시커먼 흙빛으로 탁하게 변해버립니다. 사람의 인상이 그렇게 그늘지고 어두워지면 막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따뜻한 복덩이와 귀한 행운조차 그 얼굴에서 풍기는 음침한 기운에 질겁을 하며 더 멀리 심리 밖으로 냅다 달아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난이 다시 가난의 꼬리를 물고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낳는 이 지독하고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 영원히 갇히게 되는 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이 지내시는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체로 어떤 느낌인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피곤한 눈을 간신히 떴을 때 참 잘 잤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눈을 뜨니 감사하구나 하는 상쾌하고 개운한 기분이 드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온몸이 비 맞은 소미불처럼 찌뿌둥하고 삭신이 천근만근 쇳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워서 도무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날 힘조차 나지 않아 겨우겨우 땅바닥을 기어가듯 몸을 질질 끌고 화장실로 향하고 계십니까? 한낮에 거실 낡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베란다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하고 아늑하게 가라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딱히 화날 일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뱃속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부하가 끓어오르고 까닭없는 신경질과 짜증이 솟구쳐서 가족들이 무심코 툭 던지는 평범한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조차 날카로운 유리조각이나 뾰족한 가시처럼 가슴을 푹푹 쑤시며 상처로 다가오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의 심정과 몸 상태가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모습에 가깝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안의 고유한 기운 자체가 이미 병들 대로 병들고 오염돼서 완전히 숨구멍이 막혀버린 참으로 위태로운 상태임이 틀림없습니다.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전혀 쉬지를 못하고 마치 명치 끝을 무거운 맷돌로 꽉 눌러놓은 듯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나이가 들어서 내 성격이 모나고 예민해져서가 아닙니다.
집안의 공기가 물먹은 장판처럼 눅눅하고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느껴지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땅이 푹푹 꺼져라 깊은 한숨이 줄줄 새어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집이라는 그 살아 숨쉬는 공간이 주인인 여러분을 향해 온몸으로 뿜어내는 아주 간절하고 처절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입니다.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짐 좀 치우고 나도 숨 좀 시원하게 쉬고 싶다고 피를 토하며 재혼하고 몸부림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디 내 몸 하나 아픈 것뿐이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귀하게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 문제를 가만히 또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 숫덩이가 되고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십니까? 남들 자식들 빚내서 학원 보낼 때 나도 질세라 다 보냈고 남부럽지 않게 뼈 빠지게 일하고 대출 받아가며 대학 공부까지 남들 하는 거 다 시켰고 성품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성실하고 착한 내 아이인데 이상하게도 남들 다 쉽게 붙는 것 같은 취업문은 바늘구멍보다 좁아서 번번이 미끄러지고 어찌어찌 간신히 작은 직장 하나 구해서 들어갔다 쳐도 자꾸만 억울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사람들에게 치여 마음고생만 하고 번번이 짐 싸 들고 나오기 일쑤입니다. 남의 집 자식들은 때 되면 제 짝 잘만 만나서 알콩달콩 가정도 잘만 꾸리는데 내 귀한 자식은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좋은 인연은 나타날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어쩌다 간신히 짝이라고 하나 데려와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흐지부지 금방 틀어지고 깨져버리곤 하니 속이 탈 노릇이지요. 이럴 때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란 정말 예리한 칼날로 가슴살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낍니다. 부모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한참 부족하고 못나 빠져서 내 팔자가 너무나도 드세고 험악해서 이 아무 죄 없이 착한 내 귀한 새끼들 앞길까지 이렇게 단단히 가로막고 회방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끔찍한 자책감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밤마다 남몰래 불상 앞에 엎드려 무릎이 깨져라 천배백배를 올리며 소리 죽여 통곡도 해보고 영험하다는 명산대천 바위 틈을 굽이굽이 찾아가 촛불 켜놓고 엎드려 빌어도 보지만 눈앞에 마주한 현실은 털끝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저 이 무심한 하늘이 원망스럽고 내 신세가 절망스럽기만 하실 겁니다. 자식 걱정에 노후 재물 걱정에 하루하루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데 그렇다고 내 육신의 몸뚱어리라도 아픈 데 없이 성하면 좀 버티며 살 것 같으련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싼 돈 들여 이리저리 정밀검사를 받아봐도 의사 선생님은 딱히 당장 수술해야 할 만큼 죽을 병명은 없다고 덤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몸은 내가 압니다. 매일매일 늘 죽을 듯이 묵직한 피로가 어깨와 등짝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떨어지질 않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하루 종일 맑지 못하고 지끈거리며 아픕니다. 물에만 밥 한 숟가락만 억지로 떠넘겨도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어 명치가 꽉 막힌 듯 속이 늘 더부룩하고 더럽게 아픕니다. 참다 못해 약국에서 한 보따리 지어온 독한 위장약이나 진통제를 한 움큼씩 매일 입안에 털어넣으며 살아도 통증이 잠잠해지는 것은 약효가 도는 그때 잠시뿐이고 몸의 진액은 자꾸 말라만 갑니다. 이렇게 매일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 자연스레 삶의 모든 의욕이 굴뚝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만사가 끔찍하게 귀찮아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일 해야 할 집안일은 자꾸만 내일로, 모레로, 다음 주로 하염없이 미루고 방치하게만 됩니다. 비좁은
주방의 싱크대 설거지통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딱딱하게 물어붙은 냄비와 그릇들이 위태로운 산더미처럼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며 쌓여가고, 거실 한 구석에는 도대체 언제 누가 집어다 놨는지 기억조차 까마득한 정체 모를 종이박스와 찢어진 비닐봉지 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이제는 아예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거실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암울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안은 점점 무덤 속처럼 음침하고 어두워지고, 여러분이 평생 고생한 대가로 당연히 누려야 마땅할 그 귀한 말년의 꿀 같은 운도 그 무겁고 흉측한 쓰레기 짐들 밑에 처참하게 깔려서 서서히 숨통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하고 원통한 모든 고통과 불행들이 과연 여러분이 천성이 게으르고 인생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겨난 벌이라고 스스로 뺨을 때리며 자책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땀과 피눈물을 흘리며 꿋꿋하게 살아오신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지독한 운명의 막힘과 고통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정성이 모자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낮으로 숨쉬고 머무는 그 소중한 공간에 겹겹이 거미줄처럼 쌓이고 뭉쳐버린 더러운 기운의 독소들, 바로 그 놈들 때문입니다. 이 흉악한 독소들이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곰팡이처럼 여러분의 집안 사방을 음침하게 뒤덮고 여러분과 가족들의 그 맑고 귀한 생명에너지를 마치 거머리 떼처럼 찰뚝 달라붙어 아낌없이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매일 밥 한 술 겨우 뜨는 여러분의 몸에서 무슨 초인적인 힘이 남아돌아 이 험한 운명을 개척하고 꽉 막힌 가시밭길 앞길을 시원하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무섭고 음흉한 독소의 진짜 정체를 집안 구석구석 하나하나 돋보기를 대듯 낱낱이 파헤치고 짚어드릴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용히 눈 감고 들으시면서 아, 저게 딱 내 이야기구나, 저 스산한 풍경이 우리 집 거실 모습이구나 하고 가슴을 툭툭 치며 무릎을 탁 치게 되신다면 이제는 정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오늘 당장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바쁘다, 몸이 아프다 내일로 미룰 여유로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시기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4월에 저 눈부신 태양이 대지를 더 뜨겁게 불태우기 전에 우리는 집안을 무겁게 가득 채운 이 눅눅하고 썩은 무거운 공기의 때를 아주 완벽하고 깨끗하게 걷어내야만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흔하게 그러면서도 크고 치명적인 착각을 하나 굳게 하고 살아가십니다. 집안을 치우고 걸레질하며 청소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저 명절이나 주말에 남들이 집에 훌쩍 찾아왔을 때 보기에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고 번듯하게 내 체면을 차리기 위한 단순한 몸고생, 가사노동이라고만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깊고 깊은 우주의 지혜가 담긴 풍수학적으로나 현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학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곰곰이 살펴보면 청소라는 행위는 그저 눈에 보이는 먼지를 대충 터는 빗자루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 구석구석에 시퍼렇게 고여서 썩어가는 죽은 에너지를 다시 팔딱팔딱 뛰는 생명의 에너지로 맑게 흐르도록 길을 터주고 순환시키는 아주 고결하고 영적인 정화 작업입니다. 당장 지금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
여러분의 집안 풍경을 한번 휙 둘러보십시오. 최소 3년, 아니 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사람 손끝 하나 닿지 않고 묵은 먼지만 뽀얗게 한 방울처럼 쌓인 채 팽개쳐진 방치된 물건들이 여러분의 침대 밑어둠 속, 베란다 구석, 장롱, 옷장 쾌쾌한 깊숙한 곳에 얼마나 무더기로 쌓여 잠들어 있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 살이 좀 빠지고 예전 몸매로 돌아가면 그때 근사하게 예쁘게 입고 동창회 외출해야지 하며 10년 전부터 좁은 옷장에 빽빽하게 고이 걸어둔 곰팡이 솔솔, 나는 낡고 작아진 옷들, 고장나서 돌아가지도 않는데 언젠가는 소개된 부속품이라도 빼서 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차마 버리지 못하고 베란다 창고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쌓아둔 고장난 낡은 선풍기와 유행 지난 가전제품들, 그리고 거실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을 열어보면 언제나 뱀허물처럼 흉측하게 칭칭 비엉켜서 이게 폰 충전기인지 어디다 꽂는 선인지 도무지 용도조차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까만 전선 뭉치들까지. 정말이지 지금 집안 꼴은 온통 수명 다한 죽은 물건들의 으스스한 공동묘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언젠가 한 번은 꼭 쓰겠지. 멀쩡하게 돈 주고 산 건데 그냥 버리기엔 10원 한 장이 너무 아깝다라는 참으로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그 숨막히는 물건들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살지만 그 마음속 깊은 내면의 심리를 날카롭게 넷으로 갈라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나 스스로가 느끼는 극심한 결핍감, 그리고 내일 당장 어찌 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지독한 불안과 공포라는 병든 심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싹이 튼 것입니다. 내가 훗날 땡전 한 푼 없이 돈이 없어서 이것마저 새로 사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가난해지면 어쩌지 하는 그 참으로 불쌍하고 두려운 마음이 시원하게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게 내 두 손목을 동아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방치된 묵은 물건들은 단순히 집안의 귀한 좁은 자리만을 차지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게 숨만 쉬고 앉아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의 에너지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 구석에 버려진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끔찍한 사기, 즉 숨을 거둔 죽음의 기운과 시궁창 같은 탁기를 집안 사방팔방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잠든 밤에도 독가스처럼 내뿜고 있습니다. 주인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손길이 자주 닿고 매일매일 내 손때가 묻어 요긴하게 제 역할을 톡톡히 다하며 사용되는 물건은 그 물건 자체로 밝고 환한 생기를 뿜어내며 주인의 운기가 상승하도록 든든하게 돕지만 어둠 속에 갇혀버려진 채 무관심 속에 방치된 물건은 마치 화분에 심어놓고 물 한 방울 주지 않아 바싹 말라 죽어가는 병든 식물처럼 서서히 부패하며 죽어가고 그 끔찍한 과정에서 주변에 흐르던 맑은 생명 에너지마저 지독하게 전염시켜 오염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절에 가서나 듣는 뜬구름 잡는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현미경을 들이대고 냉정하게 바라보아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섬뜩한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신선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 위에는 시커먼 먼지가 아주 두껍게 층을 이루어 시루떡처럼 내려앉고 그 컴컴한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 포자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며 온갖 호흡기 질환과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집안 공기 중에 가득 차 안개처럼 떠다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그런 시궁창 물같이 탁한 공기를 밤낮으로 폐속 깊이 들이마시며
잠을 자고 밥을 먹는데 도대체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며 뇌 속 정신이 맑게 핑핑 돌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유통기한이 무려 3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약이 아니라 사약이나 다름없는 독약 같은 알약 봉지들이 식탁 위를 굴러다니고 입구 주변에 찌든 기름때가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어버린 양념통들이 주방 싱크대를 떡하니 차지하고 버티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돈줄의 맑은 혈맥을 누군가 손으로 아주 꽉 틀어쥐고 숨통을 비틀어 끄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쓸모없는 잡동사니 물건이 시야에 어지럽게 많이 쌓여 있을수록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시각적 소음들을 모조리 스캔하고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일어나도 늘 머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며 결국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를 흐리게 만들어서 어쭙자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 사기를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잘못된 투자를 덜컥하게 만들어 말년의 소중한 생명줄 같은 재물운을 모조리 깎아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가다먹는 그 물건 독소의 진짜 무서움을 등골이 오싹하게 깊이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아주 단단하고 독하게 고쳐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어떻게 손대어 치우고 비워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지침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당장 정리를 해야겠다 굳게 결심하고 팔을 걷어붙이다가도 막상 거실 한복판에 나와서 태산처럼 첩첩산중 쌓인 짐 덩어리들을 보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아득해지고 밀려오는 막막함에 질려서 시작은 커밍걸레 한번 쥐어보기도 전에 털썩 주저앉아 포기해버리곤 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만에 온 집안을 뒤집어보면 거창하고 힘든 대청소를 해서 땀 뻘뻘 흘리고 몸살 날 필요가 전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길이 닿는 아주 작은 공간, 화장대 작은 서랍장 한 칸부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방살방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이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남짓한 방 한 칸 부엌 한 짜리 아주 아담하고 작은 공간이거나 혹은 문을 열면 현관의 전면폭이 4m밖에 되지 않아서 신발 2켤레 벗어놓기도 비좁고 답답한 현관 구조라 할지라도 절대로 남과 비교하며 기죽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비좁고 답답해 보이는 작은 공간 안에서도 신발장의 맨 아래 칸 안 씹는 슬리퍼 쑤셔 박아둔 단 한 칸, 낡은 텔레비전 장식장에 약봉지 굴러다니는 서랍단 한 칸을 오늘 내 손으로 직접 싹 비워내는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오랫동안 집안 구석에 웅크리고 갇혀있던 거대한 운명적 기운의 흐름이 거센 폭풍처럼 무섭게 방향을 바꾸어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두 팔 걷고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최전선이자 하늘의 기운이 들고 나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입니다. 당장 현관으로 달려가십시오. 현관은 그 집의 얼굴마담이자 바깥 세상에서 떠도는 모든 좋은 운과 금은보화 재물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유일하고도 가장 귀중한 입구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3초 만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짐작하고 판단하게 만들듯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과 운명이라는 귀한 VIP 손님도 현관에 딱 들어섰을 때 그 깨끗한 상태와 냄새를 보고 이 집의 복을 한 지박으로 듬뿍 부어주고 갈지 아니면 재앙과 애군을 쏟아내고 갈지를 단 1초 만에 냉정하게 결정해버립니다. 4월에 흩날리는 벚꽃비가 다 지고 여름이 오기 전에 무조건 현관 바닥부터 엎드려서 뒤집어 엎어 청소하십시오. 1년 이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발가락 하나 밀어넣지 않은 유행 다 진한 색 바른 신발, 뒷줄에 굽이 편마모가 와서 다 닳고 비뚤어져서 신으면 척추까지 아픈 복이 흉물스러운 구두, 비 오는 날 딱 한 번 신고 구석에 처박아 두어 퀴퀴하고 시큼한 곰팡내를 풍기는 낡은 운동화는 단 한 줌의 미련도 아쉬움도 남기지 말고 당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으십시오. 전면이 4m도 채 안 되는 그 좁아터진 현관 바닥에 식구들의 신발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수십 켤레나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나와 있으면 저 멀리서 좋은 복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들어오다가도 당최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이마살을 찌푸리며 쩌증 깊은 한숨을 쉬고는 옆집 깨끗한 문턱으로 고개를 확 돌려 가버리고 맙니다. 딱 오늘 아침에 바깥으로 신고 나갈 가족 수만큼의 신발만 가지런하고 단정하게 현관에 내어두고 나머지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게 신발장 문 안으로 깔끔하게 밀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굵은 소금을 한 줌 살짝 타서 맑은 수건이나 걸레를 꾹 짜 적신 뒤 그 현관 바닥을 세수할 때 내 얼굴 닦듯이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구석구석 닦아내십시오. 소금은 아주 먼 옛날부터 밖에서 신발에 묻어 따라온 온갖 부정한 잡귀신의 기운과 끈적한 애군을 날카롭게 씻어내는데 최고의 효능을 발휘하는 으뜸가는 특효약입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10분, 능력 잡아 20분만 짬을 내어 투자해서 집안에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 딱 하나를 매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놓는 그 무심해 보이는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벌겋게 녹슬고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굳건한 운명의 문을 활짝 젖혀 너는 눈부신 황금 열쇠임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비워 털어넣을 때마다 속으로든 입 밖으로든 간절하게 외치십시오. 내 뼈와 살을 가다먹던 낡고 더러운 가난의 운은 영원히 내 집에서 나가고 내 말년을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내줄 맑고 새로운 복덩어리야 저 현관을 훌쩍 넘어 힘차게 들어오너라 하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거듭하는 그 간절한 외침과 주문이 여러분의 좁은 현관을 눈부시게 통과해 마침내 온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눈부신 햇살 같은 빛이 될 것입니다. 이 하찮아 보이는 하루 10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위대하고 온몸에 소름 돋는 기적을 직접 만들어내는지 제 가슴 깊은 곳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실제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자기 인생은 없이 쓸모없고 무거운 짐을 집안에 이고지고 살면서 지독한 가난의 굴레와 밤낮 없는 끔찍한 병마에 시달리며 눈물바람으로 지새우던 한 50대 중년 여성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기구하게도 젊은 시절 남편이 몰래 서준 연대보증 빚을 떠안게 되어 그걸 갚느라 식당 주방부터 청소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자신의 가장 빛나던 청춘을 몽땅 다 바쳤습니다. 그 지독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몸속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독한 염증이 퍼지기 시작해서
하루라도 독한 진통제 약을 한 움큼 먹지 않고는 도저히 뼈가 쑤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 문을 열어보면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거의 동네 고물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실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남들이 길가에 버려둔 문짝 떨어진 가구조차 내가 못 박아 고쳤으면 돈 버는 거라며 밤중에 주워와 베란다에 천장까지 닿도록 쌓아두었고, 심지어 20년 전 다 큰 딸이 중학생 때 등에 메고 다니던 낡은 천 가방조차 버리면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고 벼락을 맞는 줄 알고 장롱 옷장 깊숙이 방습제까지 넣어 모셔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녀의 집안 공기는 늘 한겨울 무덤 속처럼 스산하고 차가웠으며 목이 턱턱 막힐 만큼 숨쉬기 힘든 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음울한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그녀의 귀한 아들 역시 무슨 마가 끼었는지 몇 년째 응시하는 공무원 시험마다 아슬아슬하게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완전히 좌절하여 컴컴한 방구석에 틀어박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맑게 흘러야 할 모든 혈맥과 운기가 썩어 물들어진 잡동산이 짐들로 꽉 막혀버려 가족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서서히 숨을 헐떡이며 질식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우울한 날 그녀는 거실 한 구석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버려진 물건이 산 사람의 생명을 가다 먹는다는 어느 스님의 호통치는 법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아, 내가 공상 떨며 못 버린 저 쓰레기들이 내 새끼 앞길을 막고 있었구나. 내가 더 이상 아깝다고 이렇게 바보같이 끌어안고 살다가는 내 귀한 아들 목숨마저 내 손으로 끊어놓겠다는 아주 처절하고 등골 서늘한 위기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길로 그녀는 벌떡 일어나 눈물을 머금고 독하게 굳은 결심을 한 뒤 동네마트로 달려가 1,000원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 무려 100장을 덜컥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보태고 그날부터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미친 사람처럼 온몸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집안의 탁한 짐들을 문 밖으로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멀쩡한 걸 버리려니 너무너무 돈이 아까워서 손이 벌벌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생살이 찢어지는 듯 가슴이 쓰렸지만 하나둘 무거운 짐을 쓰레기장에 쿵 하고 던져버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수십 년 꽉 막혀서 답답했던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쾌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묵어 솜이 다 뭉친 낡은 솜이불, 유통기한이 무려 5년이나 지난 냉장고 냉동실 구석에 시커먼 검은 봉지들, 다리 한 짝이 부러져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식탁 의자까지 정말이지 한 달 내내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 그동안 이고 살았던 짐의 절반 이상을 처절하게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전래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마법 같은 기적이 그녀의 팍팍한 현실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수레째로 빠져나간 텅 빈 거실 장판 바닥에 그녀가 이사 온 난생 처음으로 베란다 창문을 넘어온 따뜻하고 눈부신 노란 햇살이 거실 깊숙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던 그녀는 가장 먼저 네일밤 칼로 살을 예리하게 베어내는 듯 고통스러웠던 온몸의 그 지독한 염증, 통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스르르 가라앉는 것을 피부로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집안에 맑은 바람이 통하고
공기가 돌기 시작하자 무겁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늘 찡그려 있던 엄마의 환하게 밝아진 얼굴과 웃음소리를 들은 방구석의 아들도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더니 마침내 며칠 뒤 스스로 책상에 앉아 다시 수험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소름 돋게도 그에 가을 아들은 그렇게도 아깝게 번번이 떨어지며 피눈물을 쏟게 하던 공무원 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당당히 관공서로 출근하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동네 단골 식당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훌쩍 얻어 그 지긋지긋했던 남편 빚을 마침내 모두 깨끗하게 청산하고 남들처럼 평화롭고 발 뻗고 자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단정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제가 그때 악착같이 버렸던 것은 낡고 부서진 가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숨통을 악랄하게 조르던 불행과 가난의 지독한 저주 그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이 치유와 회복의 눈물겨운 내러티브가 그저 대본 없는 연속극 소설 속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짐을 버리고 비움을 실천하는 바로 그 위대한 순간,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거실에서 여러분의 막막한 삶 속에서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눈앞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또렷하고 현실적인 기적이며 공간의 비움이 가져다주는 찬란하고 영험한 하늘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내밀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쓰레기와 낡은 물건들을 과감하게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법을 깨우치셨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나 자신을 향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쑥 돌려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시커먼 정화로 이 중요한 주제를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쑥 확장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안 구석 장롱 밑에 소복이 쌓인 시커먼 먼지는 마음만 먹으면 빗자루로 쓱쓱 쓸어 담고 젖은 걸레로 빡빡 힘겨 닦아내면 금세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가슴 속 아주 깊고 깊은 어두운 바닥에 바닥이 시커먼 뻘처럼 켜켜이 눌어붙어 쌓인 감정의 지독한 쓰레기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떤 세제로 닦아내고 청소해야 할까요? 사실 눈앞에 보이는 낡아빠진 유행 지난 옷이나 이가 나가서 버려야 할 깨진 그릇 따위보다 다가오는 우리의 황금 같은 말년복을 가차없이 가로막아버리고 남은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무서운 괴물 같은 흉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몇십 년째 지독하게 썩어 물들어진 채 쌓여있는 탁한 감정의 찌꺼기들, 분노와 원망 덩어리들입니다. 지금 조용히 여러분의 가슴 위에 따뜻한 두 손을 가만히 얹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무려 10년 전 명절에 나를 무시하고 돈 없다고 짓밟으며 비웃었던 그 못된 친척에 대한 끓어오르는 억울함, 평생 내 속만 썩인 야속한 남편이나 아내를 향한 지독하고 서글픈 원망, 철석같이 믿었던 중마고 친구에게 보증 섰다가 생돈을 떼이고 죽어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 미칠 듯한 집착,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밤마다 여러분의 가슴을 뾰족한 얼음 송곳처럼 푹푹 쑤시고 찌르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년도 넘은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에 매달려서 잊을만 하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저주를 퍼붓는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내 자신이 사약 같은 맹독을 벌컥벌컥 마셔대면서
제발 저 미운 상대방이 피토하고 죽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만큼이나 앞뒤가 안 맞고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하고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가슴속에 이글거리는 미움과 억울한 원망이라는 무거운 바위 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얼굴에 도끼가 시퍼렇게 서리고 이마에 험악하고 고집스러운 주름이 흉하게 깊게 파입니다.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은 돈을 벌어 아무리 비싼 명품 코트를 입고 금가락지를 10손가락에 휘감아도 결코 티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곁에 한 발짝도 다가서고 싶지 않은 아주 불길하고 음산한 흉가 같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는 결코 맑은 기운을 가진 행운이나 내 인생을 도와줄 좋은 기운이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불어오는 4월의 따뜻하고 보드라운 봄바람에 내 가슴속을 시커멓게 태우던 그 지독한 원망과 억울함을 먼지 털어내듯 훌훌 공중으로 흩날려 흔적 없이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늘 상처만 헤집어주고 아까운 내 기운을 쭉쭉 뺏어가는 낡고 썩은 인연들,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나면 남의 험담이나 늘어놓고 1시간 내내 자기 신세 한탄만 쏟아내며 내 귀중한 에너지를 늪지대 거머리처럼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빨아먹는 소위 말하는 인간 에너지, 뱀파이어들과의 질긴 인간관계도 이번 봄맞이 기회에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가위로 싹둑 자르듯 끊어내야만 내가 삽니다. 봄이 되어 밭에서 잡초를 인정사정 없이 뿌리째 뽑아내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 예쁘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넉넉한 자리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초 같은 사람을 내 인생의 밭에서 과감히 버리고 뽑아내야만 진정으로 나를 따뜻하게 아껴주고 내 외로운 말년을 환하게 빛내줄 참으로 귀하고 좋은 새로운 인연들이 텅 빈 내 곁으로 다가와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큰 어른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한평생 남들은 다 탐내는 좋은 것들을 멀리하시고 무소유라는 위대한 철학을 묵묵히 몸소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가르침 중 하나인 방아착, 즉 지금 내 두 손에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는 것을 아무런 미련 없이 스르르 내려놓으라는 이 깊고 깊은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꽃피는 이 4월에 반드시 가슴 깊숙이 문신처럼 새겨야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다발과 재물을 두 손 가득 터질 듯이 꽉 움켜쥐고 절대 남에게 안 뺏기려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것만이 진짜 부자가 되고 말년에 땡땡거리며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단단히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오랜 불법의 우주적 이치로 가만히 들여다본 진정한 부와 복이 샘솟는 근원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다릅니다. 진정한 복과 행운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두 손에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놓치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던 그 부질없는 욕심과 과거에 대한 지독한 집착을 어느 날 문득 스르르 힘을 빼고 툭 놓아버릴 때 찾아옵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펴는 순간 두 손바닥 위에 오롯이 생겨나는 그 작은 빈 공간, 그 텅 빈 여백 사이로 온 우주에 떠돌던 무한하고 맑은 금빛 에너지가 마치 폭포수처럼 무섭게 쏟아져 내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두 손이 텅 빈손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 거대한 온 세상을 내 가슴에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다는 이 위대하고도 기막힌 모습의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날 때 금반지 하나 실오라기 하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응애응애 울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명이 다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을 훌쩍 떠날 때도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부자라 할지라도 노잣돈으로 쓸 동전 한 명 주머니에 챙겨가지 못한 채 그저 쓸쓸히 텅 빈 손으로 허무하게 연기처럼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돈 주고 산 내 것이라 바득바득 우기며 좁은 옷장에 터질 듯 쑤셔 박아둔 수십 벌의 옷들과 서랍 속 보석 물건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독하게 품고 있는 남을 향한 원망들조차 사실은 이 짧은 이승의 소풍길에 잠시 우주로부터 빌렸다가 고스란히 다 두고 가야 할 한 줌 먼지와도 같은 부질없는 허상들에 불과합니다. 집착과 욕심이라는 이름의 그 무겁고 끔찍한 돌덩이를 오늘 가슴에서 툭 하고 땅바닥으로 내려놓는 순간 평생 숨이 턱끝까지 헐떡이게 차오르던 그 지독한 삶의 고통이 눈목듯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하늘을 나는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절대적인 영혼의 평온함과 영적인 힐링의 맑은 에너지가 여러분의 구분들과 온몸을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핏대를 세워가며 아등바등 움켜쥐려 발악하지 않아도 나에게 꼭 필요한 밥 한 그릇과 옷 한 벌은 때가 되면 우주가 알아서 자연스레 내어주고 그 물건의 쓸모가 닿으면 아쉬움 없이 떠나보내게 된다는 이 참으로 경외감 넘치는 거대한 우주의 섭리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순응할 때 바로 비로소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굳건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말년의 복을 누리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이 타도록 길고도 참으로 간절했던 저의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창을 끄지 않고 묵묵히 저와 함께 숨을 고르며 고개 끄덕여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은 이 자신의 꽉 막힌 운명을 환하게 뚫어버릴 아주 훌륭한 자격과 맑은 기운의 씨앗을 가슴에 충분히 품으신 참으로 귀하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물건을 비워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땀 흘려본 돈으로 산 아까운 것을 쓰레기통에 냅다 버리고 잃어버리는 서글프고 손해보는 과정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내 귀한 인생의 후반전에 상상치도 못한 새롭고 찬란한 황금빛 복을 두 팔 벌려 맞이하기 위해 집안의 낡은 공간에 한 자리를 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완벽한 운명적 재테크이자 투자입니다. 4월의 이 눈부시게 맑고 팔딱팔딱 생명력 넘치는 기운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여러분의 집안 거실로 끌어들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이 끝난 직후 그저 머리로만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하고 고개 끄덕이며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몸을 앞뒤로 움직이십시오. 단돈 100원짜리 쓸모없는 낡은 물건 하나, 부서진 빛 한 개라도 내 손으로 직접 집어들고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탁 버리는 그 단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방금 여러분이 집안에서 시원하게 내다버린 묵은 물건 딱 한 가지, 혹은 오늘 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리고 싶은 아주 나쁜 감정 찌꺼기 하나를 이 영상의 아래 댓글창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선명하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신발장에 처박혀 있던 10년 된 낡은 구두를 내다 버리며 징글징글했던 과거의 찌든 가난과
영원히 굿바이 결별하겠다. 혹은 나는 오늘 방부로 10년 전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친구에 대한 지독한 원망을 강물에 싹 다 버리겠다 하고 여기에 모인 수많은 분들 앞에서 크고 당당하게 글로 선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떨리는 손끝으로 남긴 그 굳고 단단한 결단과 한 줄의 선언이 이 작은 핸드폰 화면을 넘어 드넓은 우주로 힘차게 뻗어나가 그동안 목숨고 닫혀있던 여러분의 말년 복의 대문을 콕 하고 활짝 열어젖히는 아주 강력하고 영험한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이 큰 맘 먹고 용기 내어 싹 비워낸 그 집안의 텅 빈 깨끗한 공간과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의 넉넉한 여백 속에 부처님의 한없이 따뜻한 자비로움과 하늘이 내리는 맑고 건강한 복덩어리가 아주 눈이 부시도록 가득가득 찰랑이며 채워지기를 제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남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이 저 창밖의 4월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화사하고 나른한 봄날의 햇살처럼 보송보송 따사롭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긴 시간 저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 편안하고 무탈하게 보내십시오. 성불하십시오.